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렌입니다. 이번 세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레그인데요. 레그를 사용하여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품질 높이기라는 주제로 완전 관리형 레그 서비스 그리고 고급 레그 기법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우선 파운데이션 모델의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 검색 증강 생성, 즉 레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WS 완전 관리형 레그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 지지 정서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다양한 응답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고급 레그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베드락 지지 장소 그리고 고급 레그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랭체인과 같은 오픈소스 생성형 AI 프레임워크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어 왔지만 특정 도메인이라든지 그리고 작업에는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서는 의학 관련된 용어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는 환자에게 더욱더 건강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고요. 그리고 금융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재무라든지 회계 관련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고객 서비스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응답의 문맥 인식 능력 향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운데이션 모델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커스터마이징 위한 일반적인 방법론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인데요. 이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응답을 요청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기법입니다.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것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정 케이스에서는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응답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검색 증강 생성, 즉 레그인데요. 이는 사전 훈련된 파운데이션 모델 외부에서 관련된 정보를 조회를 해오고 프롬프트를 증강하여 사용자의 응답을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픈서치 등과 같은 벡터스터를 활용해서 프라이빗한 정보를 인입을 하고 해당 저장된 정보를 이제 사용자 입력과 함께 관련된 컨텍스트를 조회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증강해주는 프로세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파인튜닝 기법인데요. 이는 사전 훈련된 파운데이션 모델에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식은 처음부터 우리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네 번째 방법으로 가면 갈수록 품질의 성능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비용과 리소스가 발생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해당 작업의 유행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해당 작업에 특정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 최신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 우선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이 yes라고 판단되시면 이후 실시간 추론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작업에 문서와 같이 상대적으로 정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는 레그의 전형적인 사용 사례이고 옵션으로는 아마존 베드락 지지 장소가 있겠습니다. DB 조회라든지 API 호출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는 에이전트 및 도구를 통한 보강 기법이 필요하고 옵션으로는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시간 정보가 필요가 없고 또 간단한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만으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특정 정보가 필요하거나 또는 도메인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는 파인 튜닝 기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이 보라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레그를 사용한 증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그의 개념부터 살펴볼 텐데요. 검색 증강 생성, 즉 레그는 우선 사용자의 쿼리를 기반으로 외부 지식 정서에서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검색 파트, 그리고 이 검색된 컨텍스트와 사용자의 입력을 통해서 프롬프트를 보강할 수 있는 증강 파트, 이후 프롬프트를 파운데이션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응답을 요청받을 수 있는 생성 파트,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그는 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담겨 있는 스몰 도큐먼트를 잘 검색을 해서 질문과 함께 파운데이션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응답의 품질을 개선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그는 질문에 답이 있는 이 문서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그의 사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콘텐츠 품질 향상일 텐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단점으로 이 잘못된 응답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파운데이션 모델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어 있지만 특정 시점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정보와 같은 프라이빗한 데이터는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그를 사용하시면 이 잘못된 응답을 줄 수가 있고 프라이빗한, 즉 우리 회사 정보를 기반으로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챗봇이라든지 개나 검색, 실시간 데이터 요약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에서도 레그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풍부한 응답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키워드 검색처럼 문서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관련된 정보를 조회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화된 데이터에서 관련된 정보를 조회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데이터베이스가 알아볼 수 있는 쿼리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해당 쿼리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정보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시메틱 검색인데요. 이는 사용자의 질문을 잘 이해를 하고 정답에 가까운 컨텍스트를 제공해주는 기법입니다. 전통적인 키워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 대해서는 잘 검색이 안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이란 단어와 그리고 한강, 한옥마을, 고층 건물 등과 같은 단어는 키워드 검색에서는 별개의 단어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시메틱 검색에서는 임의론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응답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 시메틱 검색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메틱 검색을 위해서라면 임베딩이란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임베딩 프로세스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임베딩 모델 통해서 벡터 임베딩, 즉 다차원 공간의 정보를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작업인데요. 이러한 숫자들은 단어 간의 의미와 관계를 훨씬 더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텍스트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데 최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법입니다. 레그에서 임베딩이 중요한 이유는 사용자의 질문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의미론적 관계를 기반으로 더욱더 정확한 텍스트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러한 정확한 컨텍스트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강화할 수가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 우리는 응답의 품질을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임베딩 레이어를 직접 구축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AWS에서는 타이탄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모델은 텍스트 검색뿐만 아니라 레그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과 같은 25개 이상의 언어 역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 문서 작업 역시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베드락 저항서 같은 경우에 타이탄 텍스트 임베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베드락 서버리스 환경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비전이 없이 API를 호출하시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그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를 위해서라면 최적화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는 데이터 수집 워크플로우에서 수집이 됩니다.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문서 청킹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요. 해당 프로세스는 하나의 큰 도큐먼트를 세그먼트 단위로 분리를 하고 이는 텍스트의 유사성을 최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법입니다. 해당 청크들은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하여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다음은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서 동일한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화하고 이후 시메틱 검색을 통해서 벡터 스토어에서 유사성이 높은 컨텍스트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력과 함께 프롬프트를 증가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응답을 요청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레그를 직접 구축하시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또 어려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여러 데이터 소스에 대한 관리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벡터 스토어를 사용할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이 벡터 스토어에 대한 증문 업데이트 역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레그를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코딩 작업이라든지 인프라 영역에서의 스케일링, 그리고 자동화를 위한 오케스트레이션 등과 같은 데브옵스 영역에서의 고민 역시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복잡성을 조금 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관리형 레그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솔루션으로 아마존 베드락 지식 장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마존 베드락 지식 장소는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집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지정, 검색까지 이 엔드-투-엔드 레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완전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를 데이터 소스에 안전하게 연결함으로써 보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하고 프롬프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색된 응답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던 소스의 원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의 품질을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합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옵션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합 워크플로우에는 데이터 소스, 문서 청킹, 임베딩 모델, 벡터 스토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지식 장소에서는 데이터 소스로는 아마존 S3를 제공하고 있고요. PPT, PDF, 마크다운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파일 형식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증분 업데이트 역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가 인입이 되면 싱크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수집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동이 되는 거고요. 문서 청킹 전략에 대해서는 세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토큰 300개를 제공하고 있는 기본 값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큰 값과 그리고 오버랩에 대한 퍼센티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청킹 프로세스가 완료된 도큐멘트에 대해서는 청킹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임베딩 모델로는 아마존 타이탄 테스트 임베딩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 벡터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오픈서치 서버리스, 오로라, 파인콘, 레디스 등과 같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베드락 지식 장소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복잡한 작업을 별도의 개발 없이,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 대한 운영 관리 없이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하시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AWS 콘솔에서 구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API를 호출하신 것만으로도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자동화되고 완전 관리되는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제공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얻습니다.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은 아마존 베드락 지식 장소로 대체가 되면서 훨씬 더 간소화되고 간결한 아키텍처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사용자 입력에 대해서 임베딩을 하고 시메틱 검색을 하고 줘야 된 컨텍스트에 대해서 사용자 입력과 함께 프롬프트를 보강한다든지,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지정해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여전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조금 더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추가적인 API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API는 Retrieve and Generate API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검색부터 파운데이션 모델 지정, 생성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API입니다. 사용 방법으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입력에 대해서 해당 API를 호출했을 때 백단에서는 사용자의 쿼리를 기반으로 임베딩을 하고, 그리고 지식 장소에서 스매트 검색을 통해서 조회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보강하고 다시 파운데이션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응답을 요청받을 수 있는 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인스턴트, 클라우드 2,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3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컨트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리트리브 API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API는 임베딩과 지식 장소에서 시메틱 검색을 하는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회된 컨텍스트에 대해서 프롬프트를 보강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응답을 요청받을 수 있는 과정들을 커스터마이징 하시면 되는데요. 파운데이션 모델 선택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 베드락 지식 장소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리즈 모델뿐만 아니라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신 파인 튜닝된 모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AWS 완전 관련 레그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 지식 장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후 고급 레그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훨씬 더 많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이미 레그를 구축하셨는데 응답의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하고자 하신 분들한테는 해당 기법들을 검토해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드밴스드 레그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시간상 관계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5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하이브리드 퓨전 기법인데요. 이는 시메트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법인데요. 사용 방법으로는 지리에 대해서 시메트 검색과 그리고 키워드 검색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랭크 퓨전하는 기법을 통해 하나의 결과로 통합함으로써 응답의 품질을 개선을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레그 퓨전 기법인데요. 이는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콜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다양한 지리의 그 질문들을 생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지리를 시메트 검색을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지리의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서 응답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법이고요. 세 번째 기법은 하이디라는 기법입니다. 이는 컨텍스트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지리를 우선 파운데이션 모델의 입력을 사용함으로써 가상 답변을 얻게 되는 거고, 이 가상 답변을 기반으로 시메트 검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정답이 아닐지라도 가상 답변과 최대한 유사한 컨텍스트를 조회함으로써 지리와 답변 사이에 시메트 갭을 줄이는 방식으로 응답의 품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페런트 도큐먼트 기법입니다. 청크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정답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크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시메틱 미닝을 잘 캡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 상황에서 정보의 유실이 발생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청크 사이즈가 긴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의 유실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임의론적으로 봤을 때 임의가 희석이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페런트 도큐먼트 기법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해 준 기법인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도큐먼트에 대해서 차일드와 페런트 사이의 관계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차일드 도큐먼트는 시메트 검색에 사용됨으로써 시메트 서치 능력을 향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조회된 응답에 대해서는 페런트 도큐먼트를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유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리랭커 기법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조회된 응답에 대해서 그 순위가 떨어질수록 정답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를 로스트 인 미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랭커 기법은 조회된 응답에 대해서 사용자의 쿼리와의 관련성을 한 번 더 체크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순위를 재조정해주는 기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가지고 있는 로스트 인 미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답에 가까운 콘텍스트가 항상 상위에 노출시켜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응답의 품질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밴스 레그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기법들을 다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 어떤 것인지 먼저 검토해 보시고 이후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레그의 고급 기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아키텍처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퓨전, 리랭커, 페런트 도큐먼트의 조합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급 레그 기법들에 대한 조합에 대해서는 레이턴시라든지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등과 같은 다양한 인덱스를 기반으로 비교 선정하여 판단을 하시면 훨씬 더 높은 성능의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멀티모달 검색인데요. 해당 기법은 문서 안에 차트, 테이블, 텍스트를 모두 분리하여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이후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법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PPT나 PDF 등과 같은 문서를 파서 기능을 활용해서 우선 차트와 테이블, 텍스트를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마존 베드락 클라우드 3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차트와 테이블을 요약본 텍스트로 이제 추출할 수가 있고, 해당 요약본과 그리고 기존에 분리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아마존 타이탄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통해서 벡터하여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고급 레그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응답의 품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급 레그 기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아마존 베드락 지식 장소 그리고 고급 레그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는 이어서 세훈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개발 전문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세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앞서 렌님이 소개해드린 그 아마존 베드락 놀리지 베이스 이 지식 저장소의 동작이랑 생성 방법 같은 내용을 그 설정 데모로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어드밴스드 레그의 다양한 기법을 적용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작은 데모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지식 저장소, 이 레그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답변 차이를 좀 구분해 보기 위해서 먼저 레그가 없는 상태에서 아마존 베드락의 채팅 기능을 이용해 이 안트로픽의 클라우드 3 소넷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할 질문은 저희가 매년 아마존 주주들에게 보내는 이제 주주서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마존 주주서한을 연도별로 요약해 달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2022년부터 21년, 20년, 19년, 18년도까지 각 연도별로 주주서한을 짤막하게 단락별로 요약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맨 처음 나왔던 22년도의 주주서한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다시 한번 클로드 3 소넷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카테고리화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지금은 2024년인데 연도별 주주서한을 요약해 달라고 했을 때는 2023년이 아닌 2022년부터 설명을 해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22년이 아니라 23년의 주주서한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직 2023년도에 아마존 주주서한이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의 상황을 바탕으로 가상의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제 클라우드 3 소넷이 학습할 당시에는 2023년에 아마존 주주서한이 아직 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모델이 학습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가상 답변을 해주거나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그러니까 가짜 답변을 하게 되죠.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조금 더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레그를 사용해서 답변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 저장소를 생성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레그를 가장 쉽고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아마 아마존 베드락의 놀리지 베이스, 이 지식 저장소가 아닐까 합니다. 이 베드락 콘솔에 오케스트레이션의 놀리지 베이스 버튼을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놀리지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그 놀리지 베이스의 이름과 그 설명을 작성을 하시고 적절한 IAM 권한을 할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S3 버킷을 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임베딩 모델을 사용할지 골라주시고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디폴트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아마존 오픈 서치 서버리스가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크리에이트 놀리지 베이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오픈 서치 서버리스 생성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IAM 롤 생성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놀리지 베이스 지식 저장소가 순차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성이 완료되면은 아마존 베드락 콘솔에 그 놀리지 베이스 데이터 소스의 상태가 이제 스테이터스가 레디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식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한 이 레그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리소스 준비는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지식 저장소에 아까 저희가 클로드 3에게 질문을 했을 때 같이 검색됐으면 하는 문서를 넣고 이 문서를 청킹해서 인베딩해서 벡터DB에 넣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 지식 저장소에서 하면 정말 쉽습니다. 아까 생성한 놀리지 베이스의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시면 연결한 S3 버킷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서를 그냥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주 서한을 연도별로 검색해달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2019년부터 23년까지의 주주 서한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리지 베이스의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이제 싱크 버튼이 활성화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만 하시면 자동으로 S3 버킷에 들어온 문서를 청킹해서 인베딩한 다음에 벡터DB에 넣는 과정이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소스의 스테이터스가 레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레그를 사용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리소스 준비, 데이터 준비가 완전히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지식 저장소를 생성을 했으니까 이 지식 저장소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생성한 놀리지 베이스를 선택하시면 이 놀리지 베이스 레그를 이용한 채팅창이 하나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채팅창에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도별 주주서한을 아마존 주주서한을 연도별로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훨씬 자세한 내용들이 요약되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질문 사이사이에 이제 각주가 달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각주를 클릭하시면 이 답변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그 관련된 문서를 이 컨텍스트 스위치 없이 바로 드릴 다운해서 클릭만으로 그 문서를 바로 탐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바탕으로 아까 그 답변이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는 22년도에 아마존 주주서한 요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다시 한번 클로드 3 소넷에게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자세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실제 문서를 바탕으로 훨씬 더 자세한 문서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상으로 답변했던 아마존 23년의 주주서한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실제 문서를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쇼 소스 디테일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 답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스 청킹부터 관련된 메타데이터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지식 저장소 레그에도 여러 가지 옵션을 줘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햄버거 버튼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이 지식 저장소의 서치 옵션, 이 하이브리드 서치를 할 건지 시멘틱 서치를 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고 최대 검색 문서의 개수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놀리지 베이스, 지식 저장소의 프롬프트까지 지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콘솔에서 아마존 베드락 지식 저장소, 이 놀리지 베이스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실제 코드 레벨에서는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 이것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데모 영상이 아니라 이제 코드 블록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SDK예요.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언어가 있다면 이미 그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AWS SDK가 제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 SDK 안에 베드락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나 이 모듈이 이미 있고요. 이거를 임포트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놀리지 베이스 아이디, 아까 생성한 지식 저장소에 놀리지 베이스 아이디만 입력을 하시면 이 코드 레벨에서 지식 저장소를 리트라이브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쿼리를 한다던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랭체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생성형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미 랭체인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이 랭체인도 AWS 이 베드락의 놀리지 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락의 랭체인의 리트라이버에 베드락을 임포트하고 아마존 놀리지 베이스 리트라이버 안에서 똑같이 놀리지 베이스 아이디를 아까 생성한 지식 저장소의 아이디를 입력을 하시면 랭체인 안에서 이 지식 저장소를 리트라이브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다른 랭체인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어드밴스드 레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어드밴스드 레그가 적용됨에 따라서 답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간단한 데모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데모에서는 실제 이 데모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코드가 어떻게 됐는지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모를
구현하는데 들었던 코드나 이 구현 방법 같은 건 제가 나중에 QR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QR의 링크를 가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데모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제가 사용할 문서는 2023년 아마존 경제적 영향 보고서라고 하는 AWS 발간물이에요. 이 발간물 안에는 작년 AWS가 한 해 한국 경제에 끼쳤던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액티비티, 지역사회나 아니면 저희가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문서는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이나 테이블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도큐먼트고요. 우리는 이 컴플렉스 도큐먼트에 있는 이미지, 테이블, 텍스트가 모두 레그에서 검색되길 원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언스트럭트 IO로 파싱을 할 겁니다. 파싱을 해서 텍스트, 이미지, 테이블로 나눈 다음 이미지와 테이블은 이 클로드 S3 소넷이 멀티모달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클로드 S3 소넷에게 보내서 서머라이즈를 요청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와 테이블이 감고 있는 정보를 텍스트와 같이 연결한 다음에 얘를 적절한 크기로 청킹해서 인베딩한 다음에 벡터DB에 저장을 할 겁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사이즈로 이제 청킹을 해서 저장을 하면 되는데, 아까 렌님이 설명하셨던 것 중에 이제 청킹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시멘틱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너무 큰 청킹은 시멘틱 정보를 잃고 너무 청킹이 작으면 이제 컨텍스트 정보를 잃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어런트 도큐먼트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큰 청킹과 작은 청킹 두 가지 사이에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이 두 가지 청킹을 모두 다 이 아마존 타이탄으로 인베딩한 다음에 이거를 오픈서치 서버리스의 벡터 데이터베이스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그 레그의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였고요. 이제 사용자가 쿼리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쿼리를 하면 이게 바로 인베딩돼서 리트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하이데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쿼리문을 일단 LLM 그 클로드 3한테 보낸 다음에 가상의 답변을 받은 다음 이 가상의 답변과 쿼리를 다시 인베딩해서 이걸 가지고 리트라이브를 할 겁니다. 근데 리트라이브 할 때도 그냥 시멘틱 서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렉시칼 검색 결과와 시멘틱 검색 결과 두 가지를 다 포함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서치를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렉시칼 서치는 이 오픈 서치 서버리스의 한글 형태소 분석기가 있습니다. 이제 놀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거 사용해서 가장 많은 키워드를 갖고 있는 문서를 검색을 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서치 결과와 렉시칼 서치 검사를 이제 랭크 퓨전한 결과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까 요러면 또 문제가 하나 있었죠. 미들인더 홀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서들을 다시 한국어 리랭커 모델을 사용해서 요 세이지 메이커에서 인퍼런스 하고 있거든요. 이 허깅 페이스에서 여러분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리랭커 모델을 통해 다시 리스코어링 한 다음에 가장 관련되어 있는 상위 문서 5개를 가지고 다시 클로드 3 소넷에게 보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아키텍처고, 맨 처음에 적용되는 그 레그 기법은 두 가지입니다. 컴플렉스 도큐먼트와 하이브리드 서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모의 코드나 구현 방법보다는 실제 결과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질문은 AWS는 지역사회에 무슨 일을 하는지이고, 사용할 문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2023년 AW의 경제성 영향 보고서입니다. 사용한 기법은 하이브리드 서치와 컴플렉스 도큐먼트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시멘틱 서치 검색 결과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총 스코어링돼서 5가지의 문서가 순서대로 이제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컴플렉스 도큐먼트에 대한 서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정보뿐만 아니라 이미지 정보도 같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서치이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 결과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 많이 연관되어 있는 상위 5개의 문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시멘틱 검색 결과와 렉시컬 검색 결과 두 가지를 랭크 퓨전한 최종적인 결과 문서 5개를 선별한 다음에 이 문서와 쿼리를 다시 클로드 3 소넷에게 보내서 얻은 최종 답변은 이렇습니다. AWS는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쭉 뭐 스팀 교육, 지역 역량 개발 여러 가지 내용이 쭉 한 3줄 정도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떻게 요 답변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이 대답할 수 없죠. 사실 여러분들 문서를 검토한 적도 없고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는 아직 기대값도 없기 때문에 이 문서가 적절한지 아닌지도 사실 지금 당장은 판단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다양한 레그 기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이 답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포커스 하셔서 다음 데모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적용한 이제 고급 레그 기법은 페어런트 도큐먼트와
하이데이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이제 레그 기법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고요. 질문과 문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검색되는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4개의 레그 기법을 추가하니까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총 4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기업, 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듯 여러분이 어떤 레그 기법을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연구를 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에는 조금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리랭커까지 한번 추가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총 5개의 이제 레그 방법이 들어가 있고요. 리랭커는 현재 세이지메이커에서 인퍼런스하고 있는 한국어 리랭킹 모델입니다. 질문과 문서는 동일하고 역시 과정은 건너뛰고 답변만 바로 보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AWS는 한국 지역사회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합쳐져서 거기에 있는 백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도 AWS 스킬즈 길드와 리스타트로 나눠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함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답변으로 점차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워크로드 프로덕션 환경에 올라가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익스펙테이션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입을 해도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생성형 AI 모델은 현재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레그의 다양한 기법들이나 논문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시도를 하셔야 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아마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노력이나 도구, 방법들은 AWS 위에서도 전부 다 구현해 보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데모가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구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빨리 레그를 사용해서 LLM 모델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마존 베드락 지식 저장소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지식 저장소를 사용하면 여기 있는 이 베드락과 S3, 아마존 오픈서치 서버리스 이 구조를 한 번에 쉽게 클릭을 해서 생성 구현하시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 여기에 좀 스케일러블하고 비용 효율적인 컴퓨팅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람다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람다를 API화해서 고객한테 제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도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API에 인증이나 인가, 적합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아마존 코그니토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식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다양한 레그 기법을 수동으로 전부 다 구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물론 AWS 위에서 다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S3에 파일이 올라오면 이 파일이 어떤지 탐지하고 이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AWS 스텝 펑션을 사용해서 임베딩하고 오픈서치 서버리스, 벡터DB에 저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아까 같은 리랭커 모델을 사용하겠다, 아니면 우리 답변을 조금 더 정교화하기 위해서 뭔가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세이지메이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준비한 데모였고요. 마지막으로 렌님과 제가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는 현재도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 단일 모델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니즈를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비즈니스 도메인도 각자 다를 거고 기대값도 다를 거고 원하는 결과도 다를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만족시키는 단일 모델은 먼 미래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직은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의 답변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저희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고요. 그다음 파인 튜닝 얘기했고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는 거 얘기 드렸고 에이전트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레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그에 대한 컨셉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그 레그를 가장 빠르고 쉽게 AWS에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존 베드락 지식 저장소, 이 놀리지 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 저장소 안에 파일을 집어넣었을 때 이 파일이 처리되는 데이터 수집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간단한 데모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고급 레그 활용 기법, 다양한 고급 레그 활용 기법을 설명해 드렸고, 요거를 적용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 저와 렌님이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은 여기 QR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도 저희 AWS GitHub 샘플 뒤져보시면은 이 베드락 생성형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샘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워크로드, 원하는 답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WS 개발 전문 솔루션스 아키텍트 강세영이었습니다. 세션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